본 방송은 8월 17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580번째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재 PD님, 송준영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지난 방송과 마찬가지로 기록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전희재 PD님과 KBO 기록들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기록들이 갈아치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기록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지 PD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죠. 얼마 전에 KBO에서도 김도영 선수가 최연소 그리고 최소 경기 30-30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하기도 했었죠. 네.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양현종 선수도 KBO 통산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최정 선수가 올 시즌 KBO 통산 최다 홈런을 때리기도 했고 네. 이처럼 깨지기 너무 어려워 보였던 기록들이 유독 올해 네.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전 야자수 방송에서 2024년 KBO의 대기록들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진행했었는데 이번 방송에서는 메이저리그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메이저리그에서도 지금 현재 많은 신기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나올 예정이기도 한데 네. 어떤 기록들이 저희를 설레게 할지 좀 가볍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메이저리그 대기록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니그로 리그에 대한 기록 정리 작업을 마쳤고 네. 6월에 공식 기록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그 결과 이제 조시 깁슨이라는 이제 포수가 타이콥을 제치고 통산 타율 3할 7푼 1리로 1위, 장타율과 OPS도 베이브 루스를 제치고 이 분야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앞선 방송에서는 야구의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이제 베이스볼 서번트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각 데이터별 기록들도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미 달성된 기록부터 달성을 앞둔 기록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나온 의미 있는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입니다. 일단 이마나가 쇼타가 역대 데뷔 시즌 첫 선발 9경기에서 그쵸. 최소 ERA를 기록했던 그쵸. 시즌 초반이 좀 생각이 나는데 네. 사실 이 기록도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기록이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앞선 그 기록의 주인공이 페르난도 발렌수엘라가 기록했던 첫 9경기 ERA 0.91이었거든요. 네네. 이 선수 하면은 이제 마지막 스크류볼러로 많이 널리 알려진 그런 생소함을 바탕으로 네네. 한 선수였기 때문에 사실 신인 선수가 ERA 0.91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운도 운이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실력을 이미 갖춘 상태에서 데뷔를 해야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킨스도 아니고 이마나가가 이걸 깼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지금 이마나가의 성적이 많이 회귀하긴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즌 초반 이 포심 스플리터 콤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네. 다시는 좀 나오기 어려운 대기록을 작성을 했는데 네. 물론 저희가 살다 보면 언젠간 경신될 수도 있겠지만 네. 아무튼 또 이마나가는 또 희한한 게 지금은 또 서번트 분류상 네. 구종이 6개에서 8개까지 찍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넘어와서는 시즌 초반에 거의 한 2피치 내지는 3피치 레퍼토리로 가져가다가 네. 이제 이게 좀 슬슬 안 통하니까 네. 던지지 않았던 변화구들조차 점점 봉인을 해제하면서 생소함을 무기로 삼는 그런 전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 꽤나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현재까지 이제 8월 17일 현재까지 9승 2패 3.1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데뷔 시즌이고 다른 일본 리그 출신 선수들에 비해서 주목을 덜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마나가 쇼타가 이런 기록을 세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야구 팬들에게 많은 뭐 충격과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기록은 빅리그 데뷔 시즌인 선수들만이 깰 수 있기 때문에 40년이 더 걸려서 깨진 이 기록이 또 언제 깨질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또 다른 기록이 뭐가 있었는지 또 궁금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나온 기록이었는데 네네. 이제 양키스의 에런 저지가 역대 최소 경기 커리어 300홈런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네. 이게 한국 시간으로 8월 15일 광복절이었죠. 이때 네네. 저지가 시카고 화이트삭스전 8회에 통산 300홈런을 때려내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었습니다. 네네. 그냥 300홈런을 친 선수는 메이저리그에 얼마나 있나 살펴봤더니 네. 총 161명이나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저지는 그 중에서도 무려 최소 경기 300홈런을 기록했다는 게 네. 정말 의의가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김도영도 그 당일에 그거 최소 경기 30-30을 기록을 했었잖아요. 네. 네. 여튼 저지가 단축시킨 이 기록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네. 1000경기도 채우지 않고 955경기 만에 네. 300홈런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네. 그전 기록 보유자가 이제 40년대 50년대 이제 피츠버그에서 데뷔 후 7년 연속 홈런왕을 차지했었던 랄프 카이너라는 명예전당 멤버가 기록했던 네. 1087경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955경기 만에 이걸 달성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의 132경기를 그렇죠. 단축을 시킨 건데 랄프 카이너 뒤에 있는 선수들 뭐 필리스의 라이언 하워드, 네. 텍사스에서 뛰었던 후안 건잘레스, 네. 뭐 그리고 에이로드 등이 있는데 이 모두가 1100경기 근처에 모여 있었어요 원래. 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지가 1000경기도 채우지 않고 955. 말도 안 되는 페이스로 이 기록을 경신을 한 거예요. 네. 실제로 지금 모든 메이저리그 역사상 네. 타석당 홈런 개수가 1위가 이제 약쟁이 마크 맥과이어의 네. 10.6타수당 1홈런이고요. 네. 그걸 바로 뒤 있는 게 에런 저지인데 에런 네. 저지가 11.4타수당 1홈런이에요. 와, 대단하네요. 저지 바로 뒤가 그리고 네. 베이브 루스입니다. 그러니까 베이브 루스보다 지금 타석당 홈런 개수가 네. 더 많은 거니까 사실 네. 뭐 이 홈런 페이스가 메이저리그 역사에 정말 1, 2위를 다툴 만한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페이스이고 저지가 은퇴할 때쯤에 과연 몇 개의 홈런을 때려낼지 자체가 전 가늠이 안 가요. 네. 네. 이 기록이 또 달성되는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양키스가 6대2로 앞선 상황이었는데 네. 1사 2루에서 네. 2번 타자 후안 소터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네. 화이트삭스가 여기서 일명 소토 거르고 저지라는 네. 미친 작전을 한번 실행을 했었습니다. 네. 물론 후안 소토도 이 당시 페이스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네. 그 아마 직전 경기였었던가 거기서 3연 타석 홈런 때려내기도 했었고 네네. 근데 양키스가 괜히 소토의 이 유망주 더미를 태워가면서 데려오면서 이제 네. 저지 앞에 소토를 배치시킨 게 괜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심지어 이제 저지가 때려낸 볼 카운트는 3볼이었고 그렇죠. 체드 쿨이 던진 몸쪽 심지어 볼을 때려냈어요. 맞아요. 네, 볼로 네. 판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공이었는데 네. 그것도 냅다 잡아당겨서 고의 사구를 한 대가를 치르게 했죠. 맞아요. 판사님이. 네. 못 보신 분들은 정말 드라마틱한 과정이었으니까 꼭 네. 한번 하이라이트로 다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지가 올해 보여주고 있는 이 페이스가 사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으니까 네네. 작년부터 이어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대단하다 정도로 그치는데 사실 메이저리그 역사를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다시 없을 네. 엄청나게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이상으로 역사적인 시즌이거든요. 이게 네네. 왜 그러냐면 몇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페이스대로라면은 저지가 현재 55홈런에서 60홈런 사이를 네, 네네. 맞아요. 기록할 페이스인데 네. 역사상 그 2번 이상의 57홈런 이상 시즌을 기록했던 선수는 역사상 AL에서는 베이브 루스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기껏해야 2번 이상 기록했던 선수라고 해야 마크 맥과이어, 세미 소사 네. 이 두 명의 경우에는 3번 네네. 기록했었는데 우리가 50홈런이라는 게 사실 좀
체감적으로는 음. 50홈런이라는 게 약간 흔하다는 느낌을 종종 받잖아요. 네네. 왜냐면 그렇죠. 당장 우리가 베리 본즈도 20년 전이지만 겪었고 그렇죠. 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스테로이드 에라도 어쨌든 우리 기억 메이저리그를 좋아하는 팬들 입장에선 비교적 근래의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좀 50홈런도 약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엄청나게 희귀한 기록입니다. 맞아요. 시즌 네네. 50홈런이. 네. 그래서 저지가 만약에 이번에 57홈런 혹시나 60홈런은 좀 빡세긴 한데 넘긴다면은 막판에 몰아쳐야 되는데 예, 막판에 그러면, 몰아쳐야 네. 되니까. 역사상 루스 이후로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네. 그 외에 이제 WRC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210에서 215 사이에 WRC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219였습니다. 그렇죠. 아. 이제 220을 넘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네. 여차하면 1901년 아메리칸 리그가 만들어진 이후로 네. 2번 이상의 200 플러스 WRC 시즌을 기록했던 선수는 베이브 루스, 테드 윌리엄스, 미키 맨틀, 타이콥밖에 없습니다. 네. 그 넷은 명예전당에서도 최상단이죠. 최상단에 네. 위치한 그냥 선수들이잖아요. 그냥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선수 네. 탑10 뽑으면 다 들어가죠. 맞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이름을 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저지라는 선수의 그 약간 힘을 나타내는 네. 기록이 있다면 네. 2016년 이후에 네. 네. 데뷔했던 모든 선수들, 그러니까 데뷔가 아니라 2016년 이후에 모든 선수들 통틀어서 네. 450피트 이상의 초장거리 홈런을 28개 기록했습니다. 네, 네. 근데 같은 기간 모든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 저지 말고 25개를 넘긴 선수조차 없어요. 20개를 넘긴 선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스탠튼이 있는 걸로 스탠튼은 알긴 한데 있겠죠. 네. 저지가 유일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지의 페이스는 아마 일부에서는 만약에 올해 이렇게 하고 내년에도 이 정도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그 위대한 임팩트로 회자되는 샌디 코펙스의 그 위대했던 4년, 위대했던 5년과 비견할 만한 타자 퍼포먼스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의 누적 기록만 놓고 보면 사실 당장 은퇴했을 때 명예전당은 좀 간당하거든요. 네. 네. 당장 은퇴한다고 치면은 저는 표를 줄 것 같긴 한데 네. 못 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누적이 약간 아쉬운 상황이긴 해요. 네네네. 아무래도 네. 통산 300홈런으로 명예전당은 좀 그렇잖아요. 그쵸. 아무리 그래도 그것도 그렇고 네. 아마 명예전당 최소 그 헌액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그 투표 기준이 들어가는 게 메이저리그 10년 채워야 맞아요.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저지 못 채웠어 아직. 네. 7년 8년 차 아닌가요? 9년. 그래서 9년 됐을 거예요. 9년. 근데 네. 만약에 내년에도 이 페이스로 해서 뭐 50홈런을 또 넘겨버린다? 그럼 네. 저는 음. 당장 은퇴해도 명예전당 갈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네. 봐요.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위대한 음. 어떤 2, 3년 스팬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400홈런 이제 있잖아요. 네. 역대 최단 경기 400홈런 기록은 마크 맥과이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1412경기예요. 어. 저지 지금 960경 이번 시즌 다 끝나도 1000경기 채울까 말까잖아요. 그렇죠. 네네. 400경기 안에 400경기 안에 홈런 100개. 100개? 대단하네요. 이 선수 페이스면 제가 보기에는 여차하면 150개에서 200개도 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앞으로. 이 그래요? 선수 지금 나이가 이제 30에서 31 넘어가는 시즌인데 제가 알기로는 네. 건강 관리만 좀 된다면 그쵸. 네. 아마 우리가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타자의 지금 커리어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이제 늦게 데뷔했던 탓에 사실 네. 25시즌에 그쵸, 데뷔를 그쵸.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적으로 따졌을 때 나중에 가서 사실 뭐 600, 700개를 때리는 건 사실 네, 어려워요. 예, 좀 네. 많이 어려울 수 있긴 한데 500개까지는 가능할 것 네, 같아요. 500은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500개까지. 네. 어쨌든 그나마 지금 폴스 이후로 그 정도의 홈런 없죠? 누적을 때릴 수 있는 선수는 지금 저지가 유일해서 네. 진짜 이 선수가 다치지 않고 정말 롱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폴스 같은 경우에는 400홈런까지는 페이스가 빨랐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렇죠. 늦어지기 맞아요. 시작해서 네. 그래도 700 채웠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이 순위권에서 그 최소 경기 이제 300홈런 이제 순위권에서 이 기록을 가진 선수가 현재 이제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 이제 지안카를로 스탠튼이 또 있죠. 그래서 네. 그렇죠. 또 이제 같은 팀의 후안 소토가 이제 가장 가까운 다음 후보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후안 소토가 7시즌 통산 194개의 홈런을 치고 있는데 후안 소토가 통산 300홈런 고지를 언제 밟을지도 좀 궁금해지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은 또 의미 있는 투수 기록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록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맥스 슈어저랑 네. 저스틴 벌랜더가 메이저리그 역대 삼진 랭킹 10위 그리고 11위에 진입을 했어요. 저도 이 네네. 방송 준비하면서 이건 처음 알았는데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삼진이 그러니까 삼진 랭킹을 따져봤을 때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놀란 라이언, 랜디 존스 네. 이 정도의 뭐 4,000K 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네네. 예상외로 그 선수들이 아웃라이어였던 거지 슈어저랑 벌랜더도 장난 없게 높아요. 많이 잡아놓더라고요. 네, 그쵸. 예. 이 두 선수는 사실 모두 시대를 상징하는 지금 현재 현대야구에서 투수들이었고 그렉 매덕스가 원래 10위였어요. 3,371 삼진을 기록을 했었는데 두 선수 모두 올 시즌에 이걸 경신을 해서 지금 슈어저가 현재 전 올타임 10위, 벌랜더가 올타임 11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다음 목표가 이제 월터 존슨이랑 게일로드 페리예요. 이 두 선수도 정말 어마무시한 네. 선수들인데 월터 존슨이 3,509개거든요. 오. 슈어저가 사실 42세까지 뛴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네. 제가 봤을 땐 통산 5위인 그 블라이 11. 블라이 11의 3,700개까지는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음. 싶은데 사실 네네. 이게 두 선수 모두 지금 이 40세 근방에 다가오거나 네. 40세를 넘기면서 네. 지금 부상 빈도라든지 삼진 페이스가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두 선수가 은퇴할 때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정말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한 가지 경이로운 지점은 네. 그 지금 탑 10에 이제 슈어저가 딱 이름을 올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위쪽에 있는 선수들이 놀란 라이언, 랜디 존슨, 로저 클레멘스, 네. 스티브 칼튼, 버트 블라이 11, 톰 시버, 돈 서튼, 게일로드 페리, 월터 존슨이에요. 네네. 네. 뭐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이 선수들이 보통 이제 삼진 기록이 지금 보면은 뭐 5,714개 놀란 라이언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엔 메이저리그 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영원히 안 바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냥 고정이에요. 네. 우리 네. 죽을 때까지 아마 안 바뀔 겁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리고 2등이 랜디 존슨 4,875개. 사실 제가 보기에는 로저 클레멘스 4,672개까지도 안 바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3등까지는. 근데 이제 4등 스티브 칼튼부터가 4,136개인데 음. 여기 정도만 이제 저희 살아생전 아, 한 어떻게 번쯤은, 한 번쯤은 네. 여기 노려볼 만한 투수 나올 수 있을 4,100. 것 같고 네. 그 밑에 이제 블라이 11, 시버, 서튼, 페일로 그 페리, 존슨까지는 이제 슈어저가 노려볼 만한데 네. 대단한 게 뭐냐면 이닝수 대비 삼진 생산성이 말이 안 돼요. 네, 슈어저가. 맞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라이언 같은 비해서. 경우에는 5,386이닝, 아, 그런. 랜디 네. 존스는 4,135이닝, 네네. 클레멘스가 4,916이닝, 네. 칼튼이 5,217이닝, 블라이 11이 4,970이닝, 네. 시버가 4,783이닝, 서튼이 5,282이닝, 네. 그리고 월터 존슨이 5,914이닝인데 네. 슈어저는 고작 2,874이닝을 던지고 맞아요. 3,400개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순위권 그 통산 탈삼진 순위권에 있는 뭐 한 20위까지 보셨을 때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네. 4,000이닝 돌파를 한 선수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삼진 페이스가 엄청 뛰어나서 이 기록을 세웠다기보다는 네. 그냥 많이 던져서 많이 잡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슈어저는 갑자기 뜬금없이 3,000이닝도 던지지 않은 유일한 선수로 이제 딱 자리를 잡고 있고 네. 벌랜더도 3,300이닝 정도. 오, 위에 비슷하네요. 선수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음. 삼진 페이스가 정말 어마무시했던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야구가 2000년대를 지나면서 네. 이닝 뭐 많은 이닝을 선발 투수가 던지지 않더라도 네. 이제 압도적인 삼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투수들이 좀 많이 증가를 했다는 게 아닌가 싶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게 약간 또 그 야구의 트렌드가 바뀐 걸로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그렇죠. 옛날에 이제 그 퍼펙트 게임으로 네. 유명했었던 선동열 선수와 이제 최동원 선수가 붙었던 경기에서도 두 선수가 15회까지 200개가 넘는 공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삼진 개수는 10개, 최동원 선수가 10개, 그리고 선동열 선수는 10개보다도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 야구의 트렌드가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스틴 벌랜더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재활을 좀 거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진 페이스가 약간 주춤했었죠. 그 전년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개 탈삼진 기록했었던 네. 시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200개를 잡지 못했던 그런 시즌을 2시즌 정도로 보냈고
있고 이제 지금 시즌까지 넘어왔는데 페이스가 약간 주춤하고 있고 맥스 셔저도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000이닝을 채우는 모습도 저는 또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현재까지는 2,874이닝을 기록하고 있는데 3,000이닝을 또 언제 채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원래 올해 건강했으면 3,000이닝 맞아요. 돌파했을 맞아요. 수도 네네.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진 기록과 이걸 봤을 때 네. 슈어저랑 그 벌렌더가 정말 아웃라이어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향후 수십 년은 안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어린 투수들 보면은 네. 딱 2명 떠올라요. 네. 그나마 이 가능성이랄 게 10%라도 있는 게 딱 2명 떠오르는 게 네네. 왜냐면 스트라이더하고 폴 스펜스거든요. 스트라이더. 음. 네.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가 있는 게 스트라이더는 분명히 건강하게 10년 이상 음. 채우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맞아요. 근데 당장 토미존으로 지금 1년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스킨스도 모르잖아요. 지금 음. 나이는 되게 어린 상태에서 데뷔해가지고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요즘에 또 저희가 예전에 부상 특집에서 한 것처럼 어린 투수들 요즘에 워낙 구속 빠르게 던지다 보니까 잘 던진다 싶으면 꼭 한번 연례 행사 맞아요. 치르고 네. 1년 쉬고 와요. 네. 맞아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야구 트렌드가 바뀐다는 게 네. 삼진이 많아지고 이렇게 점점 구속이 빨라지고 이제 진짜 스터프 위주로 간다는 것도 트렌드긴 한데 이 수술이라는 것도 일종의 트렌드가 돼버려가지고 네. 이 벌렌더랑 슈어저의 기록이 수십 년 안에 깨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쵸. 스트라이더가 이제 지난해 역대급 삼진 페이스로 거의 한 14년, 16년을 던져야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건데 네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스펜서 스트라이더도 지금 기록을 찾아보니까 2023년에는 281개의 스트라이크 삼진 네. 잡고 뭐 그 전년도도 200개 이상의 탈삼진을 잡았는데 이번 시즌에는 단 2경기 나오고 나서 이제 빠지게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페이스로 10년을 던져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 그래서 3천. 네, 저 딱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 3,000개 탈삼진을 하려면은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280개의 페이스로 10년을 더 던져야 되는 건데 다치지 않고 네. 주를 가정하에. 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네요. 네. 네, 이제 또 올 시즌 나온 재밌는 기록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재밌다기보다는 좀 네. 슬픈 기록인데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얘기 안 하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얼마 전에 네, 이제 21연패를 탈출하면서 네, 화제가 됐었는데 네, 저는 솔직히 깰 줄 알았어요. 그만큼 이제 팀에서 뭐 해줄 수, 뭐 누구 해줘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타자가 전무한 그런 상황이었고 네네. 일정상 사실 오클랜드가 아니었다면 전 정말 23연패의 기록을 깼을 거라고 봐요. 그나마 오클랜드라서 그렇죠. 네, 가능했던 상대팀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야구에서 사실 15연패쯤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흔히 보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야구는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팀이 강팀을 잡기 가장 쉬운 구기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네네. 저는 제 아무리 탱킹 팀이라도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습니다. 10년대 초반 휴스턴조차 21연패를 찍지는 않았어요. 네네. 이런 기록을 심지어 탱킹 방지 규정이 생긴 지금 현재 2024년에 되어서 보게 된 것 자체가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저는 심지어 화이트삭스는 이제 크로셰랑 네. 패디라는 두 걸출한 투수를 보유하고도 21연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라이브볼 시대에 들어서서 네. 1961년 필라델피아가 23연패를 기록한 게 최고 기록인데 네네. 이 아래에 바로 21연패를 기록을 했고요. 공동 2위고 또 다른 한 팀은 1988년 볼티모어가 21연패를 기록을 했었는데 네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네. 지금 화이트삭스에 게비 시츠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선수가 지금 21연패를 경험을 했었는데 네. 놀랍게도 36년 전 이 1988년 볼티모어에서 게비 시츠의 아버지인 레리 시츠가 당시 또 볼티모어에서 21연패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네. 약간 역사의 아이러니랄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네. 또 이제 화이트삭스 얘기하는 김에 여기서 좀 더 얘기하자면 아직 달성된 기록은 아니지만 네. 지금 라이블볼 시대 최다패 기록이 네. 1962년 창단 매츠잖아요. 네네. 매츠가 당시 40승 120패로 승률이 딱 2할 오픈. 네네. 이게 현재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다패 최저. 기록이라고 네. 인정을 받고 있는데 네네. 문제는 지금 현재 화이트삭스 승률이
ER 오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ER 3푼 8리였다가 오늘 오늘 이어서 이겼죠. 좀 올랐어요. 네. ER 4푼대로 올랐겠죠. 근데 엄청나게 이제, 올랐어요. 문제는 팀의 상수였던 패디는 지금 세인트루이스로 트레이드가 됐고 네. 사이영 컨텐더로 보였던 맞아요. 크로시에는 지금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에 성적이 최악입니다. 그렇죠. 아예 지금 감을 못 잡은 상황이고 네. 이대로 가다간 솔직히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네. 1962년 매치 역대 최저 승률 다 깰 것 같아요. 깼으면 좋겠는데. 네. 누가 좀 깨줘라 이거 좀 제발. 매치는 최다패고 역대 최저 그쵸. 승률은 승률 1916년 네. 필라델피아 어슬레틱스. 어슬레틱스의 ER 3푼 5리입니다. 네. 이것도 잘하면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러고 문제는 이제는 메이저리그에서 최저 승률을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1픽을 주지 않습니다. 그쵸. 맞아요. 맞아요. 로터리 로터리예요. 픽으로 네, 들어갔기 로터리죠. 때문에 네. 최상위 픽으로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야, 이러면 진짜 그러게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뭐 현재 한 40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3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시카고 이제 화이트삭스. 30승이에요? 그렇죠. 이제 와. 30승을 밟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패디가 이제 삼각 트레이드로 유니폼을 갈아입었고 그리고 이제 크로시의 성적이 7월 성적이 단 13이닝을 던지면서 2패, ERA 4.85를 기록 중이었고 8월은 녹음일 기준 오늘 경기를 제외하고 1패, 6.1이닝, 11.37 ER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4이닝 네. 던지고 내려온 걸로 보이는데 역대급 탱킹을 시전한 화이트삭스가 남은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아닌 좀 걱정이 네.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표상으로 어느 정도냐면요. 네네.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최소승 이런 걸로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세부 지표로 가도 음. 역대 기록 다 갈아치울랑 말락한 페이스예요. 이게 맞아요. 뭐냐면 일단 몇 가지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드리자면은 역대 최다승차 지구 선두와 최다승차가 네. 그 1906년 네. 보스턴 브레이브즈의 66.5경기거든요. 근데 지금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오늘 경기 제외입니다. 네네. 43.5경기 차인데 네. 이거를 깰 것 같진 않지만 조금 네, 간당간당하네요. 간당간당한데 네. 제가 보기에는 한 55경기 차이로 끝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60경기 차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네네. 아무튼 뭐 라이브볼 에라로 한정하면 60경기 차도 없고 네. 네. 55경기 차도 역대 순위에 들어갈 법한 수준이고 득실 차가 이제 압권인데 네. 역대 최악의 득실을 기록했던 게 1932년에 보스턴 레드삭스입니다. 얘네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보스턴도 문제가 좀 많았던 프랜차이즈예요. 과거로 맞아요. 가면. 옛날엔 그랬죠.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349.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매 경기 한 3점 차, 2점 차 졌다는 소리예요, 그냥. 네. 네. 근데 지금 화이트삭스 득실차가 오늘 경기 제외하면은 마이너스 252입니다. 40경기 남았는데 지금 이 팀의 경기당 평균 득실이 마이너스 2.2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페이스면은 남은 시즌 좀 더 못해버리면 마이너스 349면은 경신을 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가능성이 충분하죠. 없지 않아요. 그쵸, 이 정도면.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만 봐도 압도적이고요. 그 외에 뭐 라이브볼 에라 이후 최다 실점이라든가 뭐 에러는 다행히 뭐 최다 에러하고는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그래도 좀 다행이고 네. 이제 또 몇 가지 지표가 더 있는데 뭐 최소 2루타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네네. 세부적으로 가면은 사실 끝도 없을 것 끝도 같아요. 없어요. 그러네요. 지금 뭐 네. 최소 최다 온갖 거 지금 간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시즌 끝날 때 못해도 한두 개는 경신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참 나쁜 의미로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최소 RBI도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진짜 그러네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에 있어서 이게 그냥 단순히 승률과 이제 패 정도가 뭐 최악의 시즌이 아니라 아니에요. 정말 이제 세부 지표들로만 놓고 봐도 굉장히 안 좋은 지표들에 다 랭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달성 가능성이 있는 기록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런 저지가 또 다른 대기록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어떤 기록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거 앞서서 그쵸. 아까, 이제 주영 말씀- 패널님이 언급하고 넘어가 주셔서 저 네. 짧게 언급하자면 WRC 플러스가 라이브볼 시대 7위예요. 정확히는 네네. 지금 에런 저지가 기록하고 있는 슬래시 라인이 네. 7인데 지금 저지 위에 본즈 루스 테드 윌리엄스밖에 없다고 음.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게
그러니까 WRC 플러스가 200 근방에서 노는 경우는 좀 봤었지만 네. 220을 뚫으려고 하는 건 난생 처음 보거든요. 네. 뭐 제가 얼마 살진 않았습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네, 말도 안 되는 시즌을 보내고 있고 네. OPS도 지금 2000년대에 네. 저지 위에 딱 2명이 있는데 01, 02, 03, 04 본즈랑 네. 단축 시즌이긴 하지만 2020년 소토. 그러니까 소토. 네. 사실 둘 다 소거법을 적용하면 없앨 수 네. 있죠. 그러니까 네. 2000년대 이후 최고의 시즌은 지금 저지가 보내고 있다. 좋습니다. 근데 그 소토랑 같은 팀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또 네. 다른 또 대기록을 앞두고 있다고도 들었는데 에런 저지와 후안 소토의 또 다른 대기록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자면 네. 지금 메이저리그 OPS 1, 2위가 역사상 같은 팀이었던 적이 딱 5번 있었습니다. 네. 루스 앤 게릭이 네. 1927년, 30년, 31년 뉴욕 양키스에서 기록했던 적이 있었고 네네. 이제 그리고 행크 에런, 에디 매튜스가 네. 미러키 브레이브스 시절에 1959년에 기록을 했었고요. 네네. 가장 최근이 이제 케빈 미첼, 윌 클락. 윌 클락.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1989년에 이 조합들이 듀오들이 OPS 1, 2위가 같은 팀에 있었던 경우예요. 근데 지금 소토랑 저지가 사실 3위랑도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소토랑 지금 3위 간의 격차가 거의 한 0.05 정도가 나고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듀오를 같은 팀에 지금 보유한 팀은 당연히 여유롭게 지구 1위를 달리고 있겠죠. 그러네요. 야키스가? 네. 하지만 네, 그런 일은 없었다. 네. 네, 지금 아무래도 바위주랑 오타니 페이스가 엄청나게 올라오지 않는 이상 네. 저지 소토 듀오를 제치고 OPS 순위가 올라올 가능성이 보이는 타자들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소토가 양키스랑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네. 올 시즌 끝나고 말도 안 되는 듀오를 저희가 계속 한동안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현대야구의 루스와 게릭이다 라고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약간 여담이지만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윌 클락을 만났어요. 근데 네. 윌 클락 코치도 제일 기억하고 있는 시즌이 딱 1989년 시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OPS 1, 2를 다투고 있었던 그 시즌이 가장 기억에 남는 시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시즌이 치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후안 소토와 이런 에런 저지의 그런 페이스도 굉장히 역사적인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안 소토가 과연 다음 시즌 어떤 팀의 유니폼을 입게 될지가 더욱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제발 고향으로 돌아와줘. 진짜 사실 그 그림이 좀 멋있긴 한데 뉴욕 매치가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래서 과연 어떤 팀의 유니폼을 입게 될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에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바비트 주니어나 스티븐 관, 뭐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요르단 알바레스 등 이제 뭐 굉장히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도 있는 상황인데 또 내셔널리그의 상황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셔널리그에서 루이스 아라에즈가 3할 7리를 기록 중이거든요. 네. 금요일 기준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를 제외했을 때 3할을 넘는 타자가 전무합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아라에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대 부상을 달고 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오타니도 현재 3할이 붕괴됐고 후반기 페이스가 매우 안 좋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그 어떤 리그에서 3할 타자가 증발한 시즌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딱 한 번 그럴 뻔한 시즌이 있는데 1968년 이제 아메리칸 리그에서 칼 야스트렘스키가 3할 1, 2를 기록하면서 유일하게 3할을 간신히 넘겼던 시즌이 있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역사상 3할 타자가 없었던 리그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까지도 리그 평균 타율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저치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고 올 시즌도 지금 라이브볼 시대 이래 최저 6위예요. 리그 평균 타율이. 근데 만약에 올 시즌 어떻게 아라이즈가 겨우 넘긴다고 하더라도 내셔널리그에서 조만간 이런 사태가 한 번쯤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3할 타자가 진짜 증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타자의 타율이라는 개념을 좀 바라볼 때
좀 기준치를 많이 하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아라이즈도 지명타자로 나와가지고 그 멀티히트 친 걸로 알고 있는데 8월 17일 네. 이제 경기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사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내셔널리그의 팬입니다 사실. 그래서 네. 내셔널리그 선수들의 이제 성적이 조금 더 잘 나오기를 좀 바라면서 이제 그 3할이 붕괴됐던 선수들도 좀 올라오기를 좀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루이스 아라이즈 선수가 3할 오픈 4리 그리고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가 3할 3분 7리, 프레드 프리먼이 이제 3할 3분 1리, 그리고 벨린저, 무키 베츠 등 그런 선수들도 3할을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 시즌은 루이스 아라이즈가 3할 문턱에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으로 밀어봤을 때 내셔널리그 타율왕이 2할 때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내셔널리그 LA 다저스의 유니폼을 입게 된 오타니 쇼헤이의 특별한 기록도 있다고 들었는데 또 그 기록도 설명해 주시죠. 역사상 그 어떤 지명타자라 해도 MVP를 수상한 적이 없다는 게 메이저리그의 약간 규칙 아닌 규칙이었는데 네네. 그나마 가까웠던 것이 이제 2000년 프랭크 토마스가 2위를 했었고 네네. 2005년에 데이비드 오티스도 2위를 했었고 네. 1995년에 에드가 마르티네즈가 3위를 기록했던 이 정도의 시즌들이 있는데 네. 사실 제 아무리 좋은 타격을 기록해도 소위 이제 지명타자라고 하면은 반쪽짜리 야수라는 네네.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쵸. 수비를 안 하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이제 오타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오타니를 제외하고 사실 강력한 MVP 후보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다 이제 뭐 아쿠냐도 그렇고 네. 뭐 베츠나 뭐 네. 프리먼이나 뭔가 다 부상을 당했거나 중간에 한번 빠졌었어요. 네. 아니면 성적이 좀 이제 내려가거나 사실 뭐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오타니가 MVP 경쟁자들한테 흑마술을 걸어서 부상을 입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네. 근데 진짜 그만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유독 내셔널리그 MVP 레이스가 오타니 독주라서 맞아요. 네. 이게 뭐 지명타자고 어쩌고 할 게 없습니다. 지금 네네. 사실 전업 지명타자로서 30-30을 달성한 것도 오타니가 역대 최초고요. 심지어 지금 30-30을 108경기 만에 달성을 해서 네. 메이저리그 역사상 세 번째로 빠른 30-30을 기록한 거였습니다. 네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지금 40-40까지 도전 중이기 때문에 네. 뭐 말 다 했죠. 네. 만약에 저거 기록하면 진짜 뭐 지명타자고 뭐 MVP 줘야 그쵸. 되고 네. 40-40을 만약에 달성하게 된다면 갖다 붙일 게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뭐 역대 6번째 달성자가 되기도 하고 아쿠냐에 이어서 바로 다음 해에 나온다는 건 좀 되게 신기한 맞아요. 것 같아요. 이게 네.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쵸. 나타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작년에 아쿠냐 주니어가 40-40 달성했을 때도 진짜 많은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초에 그 준영 PD님과 함께 했었던 메이저리그 프리뷰 방송 때 오타니 쇼헤이가 내셔널리그로 간 이상 아메리칸 리그 MVP와 홈런왕은 에런 저지, 그리고 내셔널리그 MVP는 오타니 쇼헤이와 아쿠냐 주니어의 2파전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배적이었는데 역시 기록의 스포츠라 그런지 아쿠냐 주니어 선수의 부상 아웃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시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마르셀 오즈나 선수, 를 제외하고는 정말 오타니 쇼헤이가 가장 가까운 그런 MVP 후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타니가 최근에 한 달 반 정도 되게 안 좋아가지고 그쵸. 네. 타율이 너무 낮은데다가 지금 컨택 자체가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이라 네네. 장타는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종합적으로 조금 뭔가 폼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음. 확신을 못하겠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MVP 오즈 같은 걸 보면은 오타니가 많이 네. 앞서 나오고 있지만 네. 자녀 시즌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다. 음. 이런 느낌은 있고요. 네. 저지야 뭐 거의 확정 느낌. 음. 네, 바비비 주니어가 많이 좋긴 한데 네. 저지를 따라갈 정도는 맞아요. 아니라서 근데 진짜 네. 오타니 말고 네. 그러면 누구를 줘야 되냐라고 애매해요. 봤을 때 그쵸. 참 애매해요. 2위가 케텔 마르테잖아요. 케텔 마르테, 정말 오즈나 잘하고 이 정도. 있지만 네. 케텔한테 주기엔 좀 뭔가 맞아요. 아쉬운 성적이고 네네네. MVP 치고는 그래서 좀 그냥
이대로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면 아무래도. 판이에요. 네. 어쨌든 이제 시즌 후반을 거의 바라보면서 한 40경기 정도를 남겨뒀기 때문에 이제 오타니 선수와 이제 이렇게 두 선수가 리그가 달라지니까 서로 양분을 하고 있는 이 모습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오타니 쇼헤이와 에런 저지의 MVP 페이스가 굉장히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과 기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도루 부분에서도 엄청난 기록이 세워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요즘 메이저리그 TV 이제 중계를 보고 있으면 네. 공수 교대 타임 때 하이라이트 틀어주잖아요. 그렇죠. 엘리 델라크루즈 영상이 주구장창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현재 핫한 선수고 네. 야구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선수인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59도루를 기록을 했고요. 금요일 기준입니다. 네네. 이것도. 그리고 신시내티 잔여 경기 전부 출장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지금 페이스가 79도루입니다. 와. 정확히 언제랑 그러니까 언제 다저스랑 붙었던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 경기 4도루를 맞아요.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네. 출루를 했다 하면 그냥 냅다 뛰어버려가지고 네. 이 경기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네. 이 경기가 시사하는 바는 엘리 델라크루즈는 사실 맘만 먹으면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언제든지 뭐 다른 시즌에라도 만약에 건강만 한다면 100도루를 충분히 깰 수 있는 선수라고 네. 전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일단 지금 현재 성적만 놓고 보면 이 79도루 페이스라는 게 네. 1992년 몬트리올 마키스 그리솜이랑 2007년 매츠의 호세 레이에스가 네네. 기록했던 78도루를 넘어서는 네. 90년대 이후 최고의 도루 기록입니다. 과연 79도루 이상을 바라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기록하게 된다면 정말 대단한 기록이 하나 세워질 것 같고 네. 과연 이 선수가 몇 년 안에 세 자릿수 도루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그 1루에만 나가기만 하면은 2루타가 되는 그런 마법을 보여주고 있는 엘리 델라크루즈는 과연 올 시즌이 끝났을 때 몇 개를 기록할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준호 의원님을 그때 뵀을 때 네. 전준호 의원님은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품격 떨어지는 도루는 하지 않았다. 네. 그 2사에서 2루에서 3루는 절대 안 뛰었고 그리고 현대로 이적했을 당시에는 이제 너무 이제 거포 유형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회를 뺏을 수 있는 그 1루에서 2루 도루조차는 시도도 잘 안 하셨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개가 넘는 도루로 도루왕도 하셨고 선진적인 마인드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숫자에 네. 기반한.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기록이 정정되긴 했지만 549개의 도루가 기록돼 있는데 550개의 도루를 하고 나서는 시도조차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낭만 있는 도루 페이스를 보여주셨던 우리나라의 대도 전준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런 엘리 델라크루즈 같은 선수도 보면은 되게 그냥 좀 멋있어요. 일단 키 크고 뭔가 새로운 유격수의 뭔가 그런 지표를 네.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수가 나가서 또 그렇게 도루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고 좀 기대가 되고 앞으로 남은 40경기에서 얼마나 또 많은 도루를 기록할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는 바이기도 합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죠. 네. 기본적으로 툴이 굉장히 좋고 네. 컨택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이 선수의 결국에 장기적인 밸류의 그 상한은 좀 타율 별로 신경 안 쓰지만 네네. 그 아까 저희가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네. 그 스퀘어드업 네. 그런 타구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가. 네. 기본적인 파워 툴과 주루 툴은 워낙에 확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얼마만큼의 컨택, 네. 퀄리티 있는 컨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의 모습이 저는 저점까지는 아니어도 피크는 절대 아닐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네네. 어디까지 올라갈지 굉장히 궁금한 선수입니다. 네. 또 이 얘기하니까 또 그거 생각나네요. 저희 그때 프리뷰 방송 때 그 같은 지구에 있는 두 크루즈 누가 위인가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델라크루즈 대 오니크루즈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니크루즈도 살벌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올해 잘합니다. 네, 그래서 참 두 선수의 두 크루즈의 모습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580번째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